안녕, 캣 전업이.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2026년 새해부터 헐리우드가 핑크빛으로 물들었어. 무려 3년째 조용히 하지만 뜨겁게 사랑을 키워오고 있는 커플 티모시 샬라메와 카일리 제너의 이야기야. 최근 결별설까지 돌았던 두 사람이지만 보란듯이 역대급 애정행각을 벌이며 건재함을 과시했거든. 티모시의 스윗한 공개 고백부터 이 커플의 3년 연애사까지 지금부터 가시캣과 함께 알아보자냥. 지난 1월에 열린 2026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티모시 샬라메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대형 사고를 쳤어. 여자친구 카일리 제너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했거든. 티모시는 트로피를 쥐고 이렇게 말했어. 마지막으로 3년 동안 함께해준 제 파트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너 없이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거야. 진심으로 고마워. 객석에 있던 카일리는 감동한 표정으로 나도 사랑해 라고 입모양으로 화답했지. 사실 며칠 전부터 조짐은 있었어. 카일리가 인스타그램에 가슴이 깊게 파인 오렌지색 드레스를 입고 거울 셀카를 올렸는데 거기에 티모시가 오렌지색 하트 이모티콘을 무려 13개나 달면서 내 여자다 인증을 제대로 했거든. 이 오렌지색 하트는 그냥 쓴 게 아니야. 지난해 11월 두 사람이 영화 마티 슈프림 시사회 때 입었던 그 강렬한 형광 오렌지 커플룩을 의미하는 거였지. 이 커플의 역사는 3년 전인 202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 장폴 구티의 파리 패션 위크 쇼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처음 포착됐지.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의 너무 다른 그림체에 다들 설마했어. 그런데 그해 봄 카일리 제너의 차가 티모시 샬라메의 집 앞에 주차된 게 2번이나 딱 걸린 거야. 당시 소식통은 둘이 매주 만나고 있다면서도 진지한 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지. 하지만 진지하지 않다던 두 사람은 2023년 9월 비욘세 콘서트에 함께 참석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어. 이날 현장에는 언니 켄달 제너도 함께 있었는데 다 같이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공연을 관람했다고 해. 당시 소식통은 두 사람이 6개월째 만나고 있다고 피플즈에 전했어. 티모시는 자기만의 삶이 확실하면서도 카일리가 아이들을 1순위로 챙겨야 한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어요. 매력적이고 다정하게 카일리를 잘 챙겨주죠. 카일리는 특히 티모시가 사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점을 정말 좋아해요. 며칠 뒤엔 US 오픈 테니스 결승전도 보러 갔는데 서로 팔을 두르고 다정하게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보였어. 그리고 9월 말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나왔어. 멕시코 LA 인스타그램에 카일리의 폰 잠금 화면이 살짝 노출됐는데 자세히 보니 티모시가 카일리 볼에 뽀뽀하는 사진이었던 거야. 이때부터 키티즌들은 아 얘네 진짜구나 싶었을 거야. 두 사람은 티는 많이 안 돼도 서로의 중요한 순간은 항상 함께했어. 2023년 11월 카일리가 의류 브랜드 카이로 WSJ 혁신가상을 받을 때 티모시는 레드카펫을 혼자 걸었지만 행사장 안에선 카일리 옆에 딱 붙어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대. 카일리도 티모시가 SNL 호스트를 맡았을 때 뒤풀이 파티에 참석했고 영화 원카 시사회엔 엄마 크리스 제너랑 등장했어. 밥 딜런 전기 영화 어 컴플리트 언노운도 당연히 챙겼고 말이야. 참고로 이때 두 사람의 의상 차이가 캐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지. 꾸꾸로 등장한 카일리와 다르게 티모시는 핑크색 잼민캡 복장으로 등장했거든. 2024년에도 애정 전선은 이상 없었어. 두 사람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동반 참석해서 테이블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큰화제를 모았거든. 이때 소식통은 두 사람이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며 서로의 가족들까지 챙기는 기쁜 사이라며 인증하기도 했지. 특히 2025년 오스카 시상식 때 진짜 귀여운 일화가 있었어. 카일리가 티모시 옆에 앉아있었는데 나무주연상 후보가 발표되니까 티모시의 어머니랑 자리를 바꿔준 거야. 티모시가 카메라에 엄마랑 잡힐 수 있게 배려한 거지. 티모시가 자리를 바꿔달라고 먼저 말한 것도 아닌데 카일리가 알아서 센스있게 비켜줬더라고요. 티모시가 그 배려심에 엄청 감동했대요 라고 당시 관계자가 전했어. 4월에는 핫한 커플답게 코첼라 페스티벌에도 떴어. 찰리 XCX 노래에 맞춰 춤추면서 키스하는 영상이 SNS를 뜨겁게 달궜지. 그리고 대망의 2025년 5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다비드 디 도나텔로 워즈에서 드디어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레드카펫을 밟았어. 사귄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손잡고 카메라 앞에 선 역사적인 날이었지. 참 워너비들 둘 다 농구를 좋아하는 건 알지? 뉴욕 닉스팀의 광팬인 티모시를 따라서 카일리도 경기장에 자주 출몰했어. 2025년 NBA 플레이오프 때는 켄달, 카일리, 티모시 셋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잡혔는데 티모시가 제너 자매 사이에서 아주 가족처럼 편안해 보이더라. 재미있는 건 카일리가 농구 경기 직후에 섹스앤더시티의 한 장면을 리포스트했는데 그 내용이 닉스가 이기면 우리도 한다는 뉘앙스여서 티모시와의 뜨거운 밤을 암시하는 거 아니냐며 팬들이 뒤집어졌었지. 그러던 2025년 8월 위기가 한번 찾아왔었어. 티모시가 영화 둔 촬영 때문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떠나면서 강제 롱디 커플이 되어버렸거든. 카일리가 전용기로 날아가긴 했지만 물리적 거리는 어쩔 수 없었나봐. 11월쯤 되니까 결별설이 파다하게 퍼진 거야. 무려 5개월 동안이나 같이 있는 모습이 안 보였거든. 데일리 메일은 낙원에 문제가 생겼다라면서 카일리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에 완전히 지쳤다. 티모시 샬라메는 영화를 찍느라 너무 바빠
바빠서 정신이 없다 라며 결별을 기정사실화했어. 하지만 측근들은 둘 사이가 아주 좋다며 반박했지. 서로 바빠서 몇 주에 한 번씩 보긴 하지만 연휴 계획도 같이 짜고 있다고 말이야. 그리고 결별설이 돌자마자 보란듯이 마티 슈프림 시사회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형광 오렌지색 가죽 패션으로 등장해서 그들의 건재함을 온몸으로 보여줬어. 결국 2026년 1월 시상식 공개 고백으로 3년 열애의 정점을 찍은 티모시 샬라메와 카일리 제너. 현재 이들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있는 것 같아. 게다가 그동안 헐리우드 A리스트 배우들 사이에서 은근히 겉돌던 카일리 제너가 올해는 그야말로 골든걸 대접을 받으며 주인공이 됐다는 소식이야.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카일리 제너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어. 1년 전인 2025년 골든글로브 기억나? 당시 데미 무어가 카일리와 티모시 테이블로 다가왔는데 카일리가 대화에 끼려고 축하해요 라고 말하니까 데미 무어는 건성으로 고마워요 라고 한마디 하고는 등을 돌려서 엘르 페닝하고만 수다를 떨었잖아. 그때 카일리가 민망해서 표정 관리 안 되던 게 캐터넷에서도 난리가 아니었어. 그뿐만이 아니야. 2024년에는 셀레나 고메즈랑 테일러 스위프트가 카일리를 뒷담화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돼서 시끄러웠잖아. 물론 둘이 진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당시엔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어. 2025년 오스카 때는 티모시가 나무주연상을 놓치니까 사람들이 카다시안의 저주라며 카일리를 탓하기도 했어. 심지어 카일리가 엘튼 존에게 인사할 때도 일어선 채로 하지 않고 앉아서 악수를 했다며 예의 없다는 욕을 엄청 먹었지. 하지만 2026년은 완전히 달랐어. 티모시 샬라메가 영화 마티 슈프림으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제치고 뮤지컬 코미디 부분 나무주연상을 거머쥔 날 카일리는 제니퍼 로렌스,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톱스타들에게 둘러싸여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대. 특히 티모시와 마티 슈프림에 출연한 오데사 아지온가는 자칫 민망할 수 있었던 에어키스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 SNS에 장난스러운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인증하기도 했어. 그런가 하면 작년 11월 헐리우드의 골든보이로 불리던 티모시 샬라메가 인터뷰 발언 하나로 캐터넷을 완전 멘붕 상태로 만든 적이 있어. 아빠가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가 캐티즌들의 신기를 아주 제대로 건드려버렸거든. 티모시는 인터뷰 중 언젠가 가정을 꾸리고 싶다며 아이를 갖는 게 안중에 있다고 말했어. 여기까지는 아주 훈훈하고 괜찮았지. 문제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 다소 위험한 발언을 덧붙이면서 시작됐어. 티모시 샬라메는 누군가 아이 없이 자유롭게 사는 걸 자랑하길래 속으로 맙소사 진짜 암울하네 라고 생각했어요 라면서 출산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라고 덧붙였어. 이 때문에 여성을 그저 출산 도구로만 보는 거냐 라며 거센 비난을 받았지. 티모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출산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믿는다고 덧붙였거든. 요즘처럼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많은 시대에 이 발언은 즉각적인 반발을 샀어. 팬들은 시대착오적이라거나 여성을 출산 도구로만 본다며 티모시가 딩크 라이프 스타일을 비하했다고 거세게 비난했지. 일부 캐티즌들은 이 발언을 티모시 커리어 사상 가장 정떨어지는 순간이라고 불렀어. 한 캐티즌은 본인도 곧 30인데 애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냐라고 비꼬 왔고, 다른 팬은 티모시의 발언이 마치 우리를 번식하는 토끼로 생각하는 남자 같다며 위선적이고 무지하다고 지적했지. 많은 여성 캐티즌들은 좌절감을 표현하며 티모시의 태도가 여성의 정체성을 오직 모성으로만 축소시킨다고 비판했어. 인생에는 번식 말고도 중요한 게 많다라며 그의 발언을 거대한 위험 신호라고 꼬집기도 했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월에는 자의식 과잉 논란까지 터졌어. 영화 마티 슈프림 홍보 인터뷰에서 자아자찬을 늘어놓은 거야. 마티 슈프림은 내 생애 최고의 연기예요. 지난 7, 8년 동안 난 정말 헌신적이고 수준 높은 연기를 계속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는 진짜 톱레벨이에요. 사람들이 저의 노력과 결과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그럴 거고요. 심지어 굿모닝 아메리카 방송에 나가서는 오스카 수상을 예언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어. 영화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마티 슈프림에 대해선 확신이 있어요. 내년 여름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걸 본 캐티즌들은 벌써 오스카 받았다고 생각하나봐. 너무 거만한 거 아니야? 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지. 논란이 커지자 티모시는 인디와이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해명했어. 이건 다 마티의 정신이에요. 이 영화는 꿈을 쫓는 내용이잖아요. 굿즈든 줌 인터뷰든 뭐든 해서 이 영화를 최대한 크게 알리고 싶었어요. 마티 마우저의 정신으로요. 즉 캐릭터에 너무 몰입해서 홍보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다는 거지. 재미있는 건 욕은 먹었어도 효과는 확실했다는 거야. 자뻑 마케팅 덕분인지 영화는 개봉 첫 주말에 고작 6개 상영관에서만 87만 5천 달러를 벌어들이며 초대박이 났어. 2016년 라라랜드 이후 최고의 스크린당 수익이고 제작사 역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해. 티모시의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 아무튼 밉상은 좀 샀어도 흥행은 제대로 성공인데 엑소엑소 가시켓.